보통 뼈 이식을 하면 잇몸을 열어야 되고 뼈 이식을 하고 다시 잇몸을 닫고 하는데 많이 아프고 붓고 하기 때문에 환자나 술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이가 빠진 자리에 간단히 뼈를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콜라겐이나 멤브레인을 덮고 봉합을 하면 끝인 거죠. 안녕하십니까, 서울리즈치과 이정훈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를 빼고 치조골이 흡수되어서 뼈가 없을 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짧은 임플란트가 개발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짧은 임플란트는 길이가 짧은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뼈와 접촉하는 표면적을 크게 하려고 직경을 크게 키웠습니다. 따라서 뼈의 폭경이 넓은 어금니에는 식립이 가능하지만 폭이 좁은 앞니에는 심기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폭이 좁은 앞니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술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발치와 보존술입니다. 오늘은 발치와 보존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치과에서 이를 빼고 나면 치조골이 흡수되기 시작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 대부분의 흡수가 일어나고 또 처음 3개월 안에 원래 폭경의 절반이 흡수된다 라고도 이야기 드렸는데요. 바로 이렇게 치조골이 시간에 따라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발치와 보존술입니다. 이를 뺀 자리에 뼈를 이식함으로써 뼈가 흡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발치와 보존술의 가장 큰 장점은 간단하다입니다. 보통 뼈 이식을 하면 잇몸을 열어야 되고 뼈 이식을 하고 다시 잇몸을 닫고 하는데 많이 아프고 붓고 하기 때문에 환자나 술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발치와 보존술은 이가 빠진 자리에 간단히 뼈를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콜라겐이나 멤브레인을 덮고 봉합을 하면 끝인 거죠. 시간이 굉장히 빠르고요. 술식 자체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큰 기술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술 후 부작용이 거의 없고요. 아프고 붓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뼈 이식에 비해서 현저히 후유증이 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빼고 그냥 놔둔다고 하면 추후에 뼈 이식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뼈 이식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는 것이 바로 발치와 보존술입니다. 여기 치아가 있는데 이것을 빼고 가만히 둔다고 하면 처음보다 확실히 볼륨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줄어든 볼륨에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하면 임플란트의 바깥쪽 부위에 뼈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뼈가 없이 임플란트가 심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나중에 잇몸이 녹아내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만약에 이를 뺀 자리에 이와 같이 뼈를 이식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원래의 볼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죠. 추후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이렇게 되면 뼈 이식 가능성을 낮추고 또 심미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치를 할 때 뼈 이식을 하는 것과 나중에 가서 임플란트 할 때 뼈 이식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녹아내린 치조골에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치과에서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일단 치조골이 흡수되면 뼈의 형태가 뾰족한 산이 됩니다. 그 뾰족한 산의 경사면에 뼈를 갖다 붙여야 하는 거죠. 듣기만 해도 어렵겠죠. 그 남은 뼈가 붙지 않기 때문에 큰 주머니를 매달아서 뼈가 달아나지 않도록 고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멤브레인이라고 합니다. 멤브레인은 매우 비용이 고가입니다. 어떤 경우는 인공뼈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발치와 보존술은 매우 간단하고요. 이를 뺀 자리는 웅덩이 같기 때문에 큰 기술이 없어도 이 웅덩이에 뼈를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기술과 경험을 많이 필요로 할수록 난이도는 높아지고 성공률은 반대로 낮아지게 됩니다. 발치와 보존술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술식이고 매우 간단하고요. 시술 후 부작용도 거의 없고요. 만약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바로 하지 않거나 나중에 해야 된다고 하면 반드시 발치와 보존술을 고려해서 시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발치와 보존술은 모든 경우에 다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가능하지만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아 주변에 염증이 너무 심해서 발치를 하고 나서도 염증 포텐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일단 이를 빼고 기다리는 경우는 반드시 발치와 보존술을 하기를 추천합니다. 오늘은 이를 빼고 뼈가 흡수되는 것을 막고 추후에 뼈 이식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발치와 보존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발치 후 기다리는 것이 아닌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시행하는 발치 후 즉시 식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 리즈치과 이정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